좋은 회사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제가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오늘 지방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전 그 경영이념부터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경영이념은 신의 성실 정지, 그리고 웨캐시 고객주의 인프라 앤 오너십인데, 잠시 그 기존 이념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신의 성실 정직은 회사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 같아요. 신의 성실 정직하지 않은 경영인이나 직원이 있으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존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의 성실 정직한 것은 회사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다. 두 번째 웨캐시 고객주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감동이나 만족이나 이런 게 다 우리가 주는 거더라고. 근데 고객은 우리가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객은 저희가 받는 존재더라고요. 여러분들 나가는 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고객들이 준 돈으로 나가고 또 협력업체 먹여 살리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저희한테 많이 주는 거더라고. 주고 또 고객은 저희한테 수많은 또 아이디어를 또 줘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그걸 잘 가공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주고 상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고객한테 받는 거구나.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걸 잘 가공해서 다시 우리 주인인 고객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구나 하는 게 그 두 번째 그 이념이었습니다. 요거는 회사의 성공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여튼 고객만 쳐다보고 고객만 잘 따라가면 우리 회사는 성공한다 라는 이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프라 앤 오너십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대출은행 출신입니다. 은행이 어느 날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는데 망한 이유를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뭐 5개 은행이 망했는데 IMF 때 그 은행들은 그 어떤 인프라가 없었어요. 어떤 연익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회사를 제가 창업하면서 우리 회사는 항상 인프라를 가져야 된다. 인프라를 가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직원 개개인들이 자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 이 조직이라는 거는 회사와 여러분들 간의 어떤 딜인데 여러분들이 자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인프라를 가지고 뭐 인프라를 많이 가지면 또 회사가 대우를 당연히 더 해줘야 되는 거고 인프라 작으면 덜 해주는 거고 이런 개념인데 자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개인의 성공의 문제다. 그래서 인프라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술 인프라. 뭐 영업 잘하시는 분 영업 인프라도 기술이죠, 그죠? 그리고 상하 좌우 간의 관계, 인적 인프라.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 게 뭐냐면 이거더라고. 네트워크 인프라. 여러분 동창회 있는 거 알죠, 그죠? 뭐 이런 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 힘들었을 때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팽 당하더라도 그 인프라에 의해서 살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오너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대출은행이 망할 때 그 전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 4,500명 되는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왕이면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플러스 되다 보면 조직 내에서도 성공하고 또 혹시나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IMF 이상의 뭐 10배 이상의 뭐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직원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존속과 회사의 성공, 그 직원의 성공, 여기에 이제 기존의 경영인인데, 여기에 저번 주부터 좋은 회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과 비전은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좋은 회사는 건 뭐냐면 누구나 아는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누구나 인정하는 안정된 회사도 아닙니다. 대학생 선호도 넘버원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30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0년 전에 저도 이제 은행 출신인데 가장 좋았던 은행이 5개 은행이 있었어요. 외환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정은행, 상업은행이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이 은행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도 잘 못 들어갔어요. 이 5개 은행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내 친구 중에 의사들이 많은데 의사 인턴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가는 데가 뭐냐면 내과, 외과였어요. 성적이 제일 밑에 간 친구가 피부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피부과 가장 좋죠, 그죠? 치과? 그 당시는 막 굉장히 틀렸었는데 학교도 틀렸었는데 하여튼 아주 좋은 게 좋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첫 입사가 삼성전자였어요. 지금은 삼성전자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삼성전자는 뭐냐면 대학교에서 성적이 중하위급만 가는 데가 삼성전자였어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삼성, LG였어요. 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가는 데는 다 이 성적이 한 중간쯤 되면 그냥 줄 서서 들어가는 데였습니다. 그 당시 정말 들어가기 힘들었던 데가 뭐냐면 오리온, 쌍용 이런 데였어요. 하여튼 30년이 지나니까 다 바뀌더라. 그래서 지금의 좋은 회사가 좋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고 이런 회사가 30년 지나면 그 회사가 아닐 확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이렇게 정의할게요. 좋은 회사는 저는 직원한테 좋아야 좋은 회사 같아요. 회사한테 아무리 좋고 뭐 이게 아니고 직원한테 좋아야 된다. 두 번째, 명확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고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가 좋은 회사고 좋은 경영인과 좋은 직원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4개는 저나 우리 경영진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머지 마지막 거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돼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 회사입니다. 저희는 소프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여튼 뭐 이왕이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돼야 되고 업무하기 좋은 근무 환경 제공이 됩니다. 복지 좋아야 되고 또 급여 좋아야 되고 뭐 신입 사원들이 또 들어오면 또 뭐 다른 또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여튼 뭐 로열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고 급여가 나가야 됩니다. 팀장 이상 되면 매년 성과급이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개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또 직원의 역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게 저희는 소프트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을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 같아요. 지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직원 1인당 근무 면적은 2.46평에서 3.55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약 40% 증가시켰고요. 휴게 공간 한 400%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사무 공간, 공기청정기 한 30% 더 추가시켰고 화분도 지금 본사 기준으로 2명당 1명꼴로 화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물함 별도로 다 지금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율 근무 시간 이런 것도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요거는 계속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카페, 바로 옆에 있는 카페도 기존의 카페보다 스페이스가 2배 늘었습니다. 늘고 또 운영 시간도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5시, 4시 반 이랬는데 그것도 6시까지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토요일 근무하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그 밥 못 드시고 오는 직원들을 위해서 샌드위치 여기 그냥 1,000원에 받고 있는데 그 1,000원 하는 게 뭐냐면 그거 다 도네이션입니다. 기부인데 1,000원에 하시면 2,800원짜리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단지 8시 반 이전에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운영 인력도 지금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 이것도 지금 뭐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 회사 규모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운영이 직원들이 잘 사용하고 좀 혼잡하다면 또 스페이스 더 큰 공간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요 홀입니다. 홀인데 여기 이제 뭐 제가 처음으로 CEO 토크 콘서트 하고 앞으로 많은 명사들이 오실 겁니다. 이 TV에서 보시는 분, 지금 잡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9월 초에 그 김석동 그 옛날 건강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톡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여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역량 강화를 위한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이야기하실 겁니다. 또 문화 쪽이나 이쪽도 많이 강화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어떤 자네 이런 게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죠? 디지털이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어떤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물론 이 스페이스 한정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게시판에 올리면 하여튼 선착순으로 항상 뭐 120명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기술 특강 뭐 새로운 우리가 상품이 나왔을 때 뭐 여기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까 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 쪽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다 끝나가지고 쿠콘에 적용될 건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그런 기술들이 여기서 다 발표되고 또 여러분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기존의 복지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 비주정보하고 핀테크 해가지고 그 웹캐시 쪽하고 쿠콘 비즈플레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때 뭐 복지 나누면서 지금 없어졌던 부분들 명절 설 선물이라든지 이런 명절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회사와 직원 간의 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부활되는 겁니다. 제 얼굴입니다. 제 사업 시작할 때 얼굴입니다. 10년 뒤에 얼굴이고 16년 뒤에 얼굴이고 19년 뒤에 얼굴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저는 사업에 미쳤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미치냐니까 이 정도입니다. 제가 13년부터 캄보디아 가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일요일 밤만 되면 잠이 안 왔어요. 회사 가기 싫어가 아니고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직원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내일 가서 마치 소풍 가기 전날 그 애처럼 일요일 밤만 되면 잠이 안 와.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만 되면 제가 수면제 먹고 자요. 한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자야 내일 아침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일정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잠 안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억지로 자기 위해서 수면제 먹고 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 회사에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명절 설이나 추석 하루 정도만 쉬고 계속 와서 이랬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그러니까 다 기억나요. 야, 우리가 1999년도에 회사 만들었지. 야, 2000년도 우리 하나은행 그 프로젝트 진짜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고생했지. 뭐 2002년도, 2003년도 뭐 캐시원 SERP의 전신 만들었지. 2004년도 브랜치 만들고 뭐 온갖 게 다 기억나요. 2005년도 정말 우리 은행 프로젝트 잘못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밤에 와서 동원회가 다시 일하고 하여튼 그런 거 뭐 농협 이세출 7년도 한 거 다 기억납니다. 뭐 2009년도도 스마트 일어났고 그때 밤새워서 그 제안서 작업했던 거 이런 거 다 기억나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우리 둘째가 이제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진짜 오래간만에 난생 처음으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 아빠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는 자기 4살 때 옆에 공터에서 볼 한 10분 찬 것만 기억난대요. 그 외에는 왜냐면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잡아놓고 야 이놈아 너 성적이 뭐고 이런 이야기만 기억나지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놈이 초등학교 졸업했고,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 고등학교 가 있고, 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가 있고, 대학생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군대 가 있더라고. 저는 그냥 사회에 미친 놈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그 복지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번에 글램핑장 새로 또 하나 전세냈습니다. 그 캠핑카도 별도로 구매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 600명이 적어도 1년에 한 2박 3일 정도는 항상 필요할 때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지금도 많이 돼 있지만 하여튼 그는 꼭 더 확장하겠습니다. 올해 웨이캐시 IPO 가면 제일 먼저 할 게 뭐 가장 좋은 콘도 하여튼 1년 360을 빌려놓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족들과 같이 보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처럼 낳아줬다고 부모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게 부모님이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선택적 복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선택적 복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적 복지는 영업이익의 증가와 더불어 모든 복지는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좋으면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회사가 힘들 때는 제일 먼저 줄여야 될 게 급여보다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복지도 지금 뭐 30만 원, 18만 원 차이가 난 거 알죠? 뭐 추석 명절 선물 이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에 따라서 복지가 나가는 제도로 바뀝니다. 저희 쿠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쿠쿠는 아마 지금 쿠쿠는 거의 뭐 정확하잖아요. 수수료나 이런 게 뭐 올해 말 매출이 올해 말게 다 예측이 다 됩니다. 내년에 한 37만 원 정도 소극적으로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 안식휴가라고 지금 이제 쿠콘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요. 쿠콘하고 비즈플레이 시행하고 있는데 비즈플레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즈플레이는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적자 회사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자 회사의 대표도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자 회사의 임원진도 임원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회사의 직원도 차별 대우를 받아 생각합니다. 저 정말 대놓고 제가 책상 1cm 쳐서 자르려고 그랬어요. 왜 똑같은 책상에서 일을 하냐. 요 안식휴가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만 안식휴가가 나가는 겁니다. 요걸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10년 지나면 최장 6개월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얼만큼 연수를 지원하고 본인도 지금 현재 연차에서 지금 이제 기본 연차 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남는 연차를 갖다가 저축을 하면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사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는 기본 연차가 기본 안식 휴가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주택 구입인데 이것도 바뀝니다. 지금 현재 1년 건축 기혼자에서 4천만 원까지 대출이자 차등 지원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2년 건축되면 지원은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저는 이렇게 돈으로 지원되는 복지는 항상 직원과 회사가 반반 부담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주택 구입 시에 1억 원 정도 주택임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최대 10년간 그리고 50% 지원하는 겁니다. 2년 건축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신입사 와가지고 한 1년 반 동안은 회사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제의를 못해요. 한 1년 반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회사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퇴사하면 다 반납받습니다. 5년 안에.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도 지금 현재 까치산역에 한 10몇 개 오피스텔 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다 거의 순차적으로 요 근처로 다 옮깁니다. 한 500m 그는 사이로 다 옮길 겁니다. 기숙사는 이런 겁니다. 직장이 집이 먼 데라든지 또는 지방에서 갑자기 올라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공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같은 공동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들과 또 위에 선배들과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서로 뭐 회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깁니다. 지금 폭도 저희 공사가 한 5% 정도 남았는데요. 폭도 끝이나 이런데 찜 밖에서 잘 수 있는 공간 마련됩니다. 우리 소프트회사잖아요, 그죠? 소프트회사는 회사 사람이 인력이 일하는데 그 전날 술 진탕 먹고 와서 아침에 와서 뭐 일한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잠시 뭐 한 20-30분이라도 남들 모르게 그냥 찜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아마 마련됩니다. 지금 뭐 텐트도 있고 아마 될 겁니다. 그럼 뭐 맨날 또 여기 가서 주무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사용해 주시고,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로 좋은 그림으로, 좋은 그림 내지는 사진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소프트회사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서 또 꿈도 꾸고 비전도 같이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별이라든지 은하수라든지 일출, 일몰, 또 유럽의 도심 풍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립니다. 1년에 100장씩 체인지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겁니다. 제가 6번 강의, 요번에 6번째인데요. 지나고 나니까 직원들 머릿속에는 이거 한 장밖에 안 보입니다. 급여. 복지고 뭐고 공무원교 나 필요 없고 나는 급여만 많이 받으면 돼라는 개념이더라고. 요거는 지금 이제 오늘 서비스, 마케팅 쪽이 많은데 마케팅 쪽이 말고 일반적으로 제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 입사자는 매년 8에서 10% 인상됩니다. 3년 이내에 초임 연봉 4천만 원이 맞춰져요. 팀원 직원은 한 6에서 8% 정도 인상될 겁니다. 근데 6에서 8% 인상되는 건데 내가 뭐 6% 인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10% 이상 인상이 되고 못하는 사람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팀장, 부서장은 1% 내외에서 인상됩니다. 임원들은 10% 감축이 됩니다. 대신에 팀장 이상이나 임원분들은 연성과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분은 내년도 임원이나 팀장 이상급한테만 제공됩니다. 그러면 올해 성과가 좋으면 팀장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받아가는 거고, 성과가 안 좋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좋은 인재에게 좋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좋은 인재가 아닌 직원에는 좋은 급여가 지급되면 안 됩니다. 좋은 인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제는 경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채 7기입니다. 저희는 계량직 평가가 한 70%니까 그건 될 거니까 아마 좀 IOS 받으면 임원이나 L1, IOS 죄송합니다. L1, L2, L3는 이런 겁니다. L3는 팀원급입니다. L4도 있는데 L4는 특성화 출신. 그러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출 생각입니다. 지금 인사팀에서 그런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봉 임금 인상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평가를 보니까 비즈플레이는 올해 아마 석자 전환됩니다. 정말 한 4,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확장 전환되고, 후콘하고 웨케시는 평가가 아마 우수하고 보통 평가 정도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계량직 평가가 한 70%니까 그건 될 거니까 아마 좀 IOS 받으면 임원이나 L1, IOS 죄송합니다. L1, L2, L3는 이런 겁니다. L3는 팀원급입니다. L4도 있는데 L4는 특성화 출신에서 뭐 한 4, 5년 되는 사람들이고, L2는 팀장급입니다. 팀장급이나 팀장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L1은 부수장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직원에게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사의 복지를 어느 회사보다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를 선택한 우리 직원들에게 국내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복지는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해야 하고, 마이너스 성장 시 복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일을 잘하는 직원이나 일을 못하는 직원이나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나 필요하지 않은 직원 모두 공평하게 복지는 제공됩니다. 하지만 급여는 공평하게 제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직원이 못하는 직원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뛰어난 직원이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회사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공유의 장을 꾸준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량이 강화된 만큼 직원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근무 환경, 복지, 급여는 회사 성장에 따라 점점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꿈과 비전을 가진 회사가 좋은 회사 같아요. 시장에서 웨케시 그룹의 비즈니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불가사의한 7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웨케시 그룹은요. 그래서 웨케시 그룹은 사업하는 데가 지금 쿠콘, 비즈플레이, 웨케시입니다. 도메인 넘버원 비즈니스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몇 개나 했습니다. 여러분 가상계좌 아시죠? 가상계좌 제가 직접 설계한 겁니다. 그 가상계좌를 갖다가 우리 회사에서 소스를 훔쳐가지고 딴 데 판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작년에 1,000억에 팔았더라고. 세틀뱅크라고.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받아줬더니 와서 뭐 한 6개월 동안 작업해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편의점 ATM 웨케시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나 다 쓰는 기업 인터넷 뱅킹이잖아요. 웨케시 그룹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씁니다. 다 도메인 넘버원 비즈니스거든요.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다수가 다 웨케시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급여 다 웨케시 솔루션에서 나와요. 90%.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희 인하우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갑니다. 뭐 신세계부터 뭐 웬만한 대기업, LG 뭐 다 웨케시 제품을 쓰잖아요. 그죠? 장관리 요즘 PSF 보이는데 장관리 우리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도메인 넘버원 비즈니스만 하는 데입니다. 했습니다. 누구나 따라하기 힘든 비즈니스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 은행들의 기업 인터넷 뱅킹의 70~80%는 웨케시 직원들이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거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케시 그룹의 기술자, 그러니까 실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한 200~3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만들었냐? 나머지는 한 14개에서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기업 인터넷 뱅킹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총 기술자는 500명도 안 돼요. 그 500명이 하는데 그 중에서 반이 웨케시 그룹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기술로 지금 웨케시 그룹의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금융이 따라붙어요. 금융 플러스 연구비, 금융 플러스 자금, 금융 플러스 격리, 금융 플러스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세입 세출. 이런 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 중에서도 뭐 인터넷 뱅킹이나 기업 인터넷 뱅킹의 기술을 모르는 데서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따라하기 힘든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제품입니다, 여러분. 막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가져가면 전 계좌 막 줘야 되고, 뭐 직금 되고, 배분되고, 외국 그 은행에서 오면 완전 놀랍니다. 4차 산업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4차 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4차 산업은 제가 내리는 정의는 인더스트리 간의 산업과 산업 간의 저는 융합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동화가 일어나고 뭐 생산에서 더 나아지고 이런 건데 웨케시 그룹이 사는 건 다 4차 산업입니다.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산업과 유통산업, 금융산업과 기업의 뭐 경비 지출 뭐 이런 게 다 결합돼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웨케시 그룹은 누구도 가지지 않은 이 쿠콘이라는 그 연결 API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로 뭐 웨케시 상품에도 제공되고 비즈플레이 상품에도 제공되고 은행에도 제공되고 뭐 상호저축은행 요즘 OK 저축은행 막 대출 처리 자동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 겁니까? 그 쿠콘 거예요. 쿠콘에서 그런 API 다 제공되는 겁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웨케시 그룹은 온고잉 비즈니스입니다. 물론 뭐 작년에 그 SI 불확실한 그 사업 다 버렸습니다. 온고잉 비즈니스는 뭐냐면 매월 수수료가 들어오는 비즈니스입니다. 뭐 쿠콘이나 뭐 격리나라 하면 매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옵니다. 그것부터 출발됩니다. 올해 말 2018년 12월 매출, 올해 전 매출이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고잉 비즈니스입니다. 하여튼 고수익 창출 비즈니스 플랫폼 갖다가 보유했다고 시장에서는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회사가,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가 이런 재무제표를 가질 수 있냐, 이런 성적표를 가질 수 있냐, 누가 유용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안 좋다는 겁니다. 뭐 10억 흑자 내고 뭐 30억 흑자 내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작년에 뭐 26억 쿠폰 흑자 내고 몇 개씩 뭐 한 40몇 억 나고, 도대체 이렇게 낼 수 없다. 100억, 200억, 300억 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넘버원 비즈니스가,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비즈니스가. 도대체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게 된 근원은 과연 뭔가? 경제의 문제인가? 직원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가? 이거 갖다가 몇 년 동안 고민 많이 해봤어요. 가장 큰 거는 물론 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영자를 갖다가 경영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경영자는 우리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몰랐습니다.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몰랐어요. 지금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경영자가 야 스마트 비즈니스 좋다 그러면 그쪽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은 경영자가 쳐다보는 것을 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경영자가 이야기한 대로 지키고 경영자를 따라 했고 뭐 시키는 걸 똑바로 했을 뿐이니까, 물론 뭐 최선을 안 한 건 맞아요. 그 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어요. 만약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더 나갔으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은 최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돌릴 수 있었어. 진짜인데 이거. 그래서 그나마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밖이 아니더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와서 CF 앉히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우리보다 더 몰라. 이해를 못해. 이런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 제조업체 하는 사람 대놓고 앉아보세요. 무슨 이해가 되나?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밖이 아니고 안에 있다는 것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금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1999년도 7월 1일 날 웨캐시를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산을 봤어요. 진짜 산인데 금산이었어. 다 금이야. 산이 다 금이더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정말 이 금산이 있다 같이 팔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는 사람 전부 다 저보고 저 미친놈, 저 도라이 뭐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 그래서 제가 좀 패가지고 금방에 가서 팔아봤어요. 금값을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팔 포크레인도 없고 운반할 트럭도 없고 보관할 창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몸 팔아야죠. 애써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몸 팔아가지고 결국 창고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금산이었어요. 그 금산의 실체는요, 이런 것 같아요. 1999년도 이전에 금융 환경은 너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은행까지 망을 하나 연결하는데 한 2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TCP/IP는 뭡니까? 트랜스퍼 컨트롤 프로그램 퍼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주소만 알면 정보가 전달된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주소만 알면 금융이 전달되는 개념이었어요. 그 개념을 갖다가 대한민국 전 기업에 허브로 갖다 놓자 라고 했던 게 그 당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업의 금융 서버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5,000대 이상 제공되어 있죠, 그죠? SERP 한 3만 개 정도 제공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 서버, 통신 서버가 다 몇 개씩 유지보수화해서 지금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데이터 서버도 있고, 기업의 통신 서버도 있고. 이것들이 그 통신 서버를 통해서 금융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쿠폰을 보여서 제공을 받든지. 이게 제가 봤던 금산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막 생깁니다. 남이 보는 금산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플랫폼 비즈니스, 스마트 비즈니스, 또 요즘 뭐 블록체인 비즈니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게 이거 같아요. 야, 이 비즈니스 안 하면 회사 이제 망해. 뭐 안 하면 큰일 나.
저는 내가 받은 검사는 있는데 주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 다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12년 11월 30일자로 제가 경영 1선에서 물러납니다. 지금 부사장한테 맡기고 다 손을 뗍니다. 캄보디아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 뭐 스마트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막 하여튼 진짜 혼선했어요. 한 2년 6개월 전에 복귀해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일을 잘해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은 일을 잘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맨날 그거만 했기 때문에. 하나만 했기 때문에. 맨날 싸움만 하는 사람 싸움 잘하잖아요. 그죠? 금산 가서 맨날 그 곡괭이집도 삽질하는 거 이거 잘합니다. 완전 나중에 금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도 우후추순 들어와서 이렇게 막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 더 잘해. 왜냐면 우리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삽질을 남들이 할 때 우리는 한 두세 번 해. 그래서 남들이 만약 1억을 보면 우리 한 2, 3억을 벌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보는 금산에서 일을 해야 될 우리 직원들이 남이 보는 금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비즈니스 막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안 하면 쩌려니까 조직이 반이 열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봤습니다.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울타리 안에 웨케이션 집이 이제 만들었어요. 열심히 꼭대기질 했으니까 삽질하고 했으니까 뭐 집도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울타리 안에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쑥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야, 우리가 이제 금산 파는 걸 남한테 주고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팔아야겠다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바뀝니다. 웨케시 그룹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뭐냐면 내가 딱 곡괭이 치고 삽하고 싣고 이거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갖다 가공하고 이쁘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약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쫓아보내고 이거 잘하는 사람으로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땅 파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울타리 안에 다이아몬드 팔려면 삽질하고 곡괭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가공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웨케시 그룹 ERP 연결 진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연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결제만 가지고 있어요. B2B 핀테크의 사스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 기업이 인터넷뱅을 쭉쭉 자기 쫄딱쫄딱 그냥 뭐 장난감 만들듯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관리는 날리지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4차 산업의 그 유통이라는 할 수 있는 정부의 API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고 여러분 도메인 비즈니스에 성공 경험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영역, 가상기자 성공했지, 편집 A팀 성공했잖아요. 이런 도메인 성공 경험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다만 경영자만 잘하면 된다. 웨케시 그룹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고유 기술과 시장을 가졌다. 그리고 그런 웨케시 그룹의 잠재력을 누구나 두려워한다. 다만 그 사실을 웨케시 그룹 임직원만 몰랐을 뿐이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B2B 소기업이 있습니다. 소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루에 매출 한 10만 원 이내, 2, 30만 원 이내는 뺍니다. 빼면 적어도 뭐 하루에 한 4, 50만 원 이상 매출돼. 편의점 이상 매출 되는 기업이 몇 개냐면 편의점이 아니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잘 되는데 그런데 한 150만 돼요. 150만. 또 그 위에 뭐 한 또 50만 되고 뭐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기업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뭐 쓰고 이렇게 되는데 소기업에 주로 그 기업 전산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 엑셀입니다. 엑셀하고 기업 인터넷 뱅킹으로만 해요. 그 기업들 신고해야 됩니다. 금융도 해야 되고 그런 증명서를 갖다 모아놔야만 이걸 어디 할 수 있어요. 그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툴 없어요. 갱리나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보면 뭐 어떤 데는 뭐 큰 데는 기업 인터넷 뱅킹하고 또 어떤 데는 회계 시스템도 조그만 거 씁니다. 그죠? 또 지출 시스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중견기업은 웬만한 중견기업이 이 브랜치 안 쓴 데 없지 않습니까? 중견대기업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기업은 브랜치보다 큰 우리 인하우스 시스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중견기업, 최첨단 중견기업, 초리기업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요 중에서 뭐 이런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들 운영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 시장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에 한 30%가 지금 잘 쓰고 있고 나머지 70%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역대 그 브랜치 그 대기업 쪽에 나가는 브랜치 개수가 역대 올해 뭐 800개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에 쿠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웨캐시 그룹 B2B 핀테크 비즈니스는 전 ERP 시장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간단한 예로 웨캐시 그룹의 B2B 핀테크를 안 쓰는 기업은 뒤처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서비스하는 이런 마케팅하는 이 제품의 그 확신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도전이라든지 현대오피스나 이런데 그 기업에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뭐 중견기업이 한 2, 30만 원 정도. 하지만 비즈플레이만으로 한 돈 100만 원 받아요. 브랜치는 웨캐시는 작게 받아. 웨캐시는 왜 작게 받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좋아서 작게 받아. 왜냐면 자기가 가진 보석이 얼마나 큰 걸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뭐 브랜치 연계기술 이렇게 보면 기업에서 하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할 수가 있냐. 혹시 그 뭐 몇 억대 되지 않나요? 그럼 우리 브랜치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장님 그 제가 필라시를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말만 잘하시면 공짜로 주고요. 한 100만 원 주세요. 이런 개념이야. 어떻게 이렇게 남들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경영자들 마음이 너무 좋아. 사회공헌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공헌 하면 괜찮은데 기업들한테 공헌 너무 많이 하고 있어. 하여튼 이런 겁니다. 저는 메뉴 하나만 떼가지고 비즈플레이 받았을 때 브랜치보다 2~3배 더 받으면서 그 기업들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요, 국내 ERP 회사가 150개,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게 150개입니다. 저희가 연결된 거. 이 150개 회사하고 ERP 연결돼가지고 제공되는 회사는 웨캐시밖에 없습니다. 감히 어떤 회사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웨캐시 그룹은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봅시다. 우리는 지급 결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카카오페이 써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카카오페이. 구나. 우리 뭐 하여튼 삽질만 하는 회사가 뭐 토스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많구나. 꽃갱이짓하고 삽질만 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 뱅킹을 해야지. 근데 카카오페이나 토스에서 1년에 은행에다 주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억 줍니다. 토스 계속 펀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 계속 펀딩하고 있거든요. 펀딩된 중에 대다수는 어디 들어가냐면 직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행의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그 이상 벌어야 됩니다. 근데 웨캐시 그룹은 계좌이체 송금 무료입니다. 우리는 외화 송금 무료입니다. B2B 송금 무료입니다. 전자음 무료입니다. 무료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은행에 전 그 인프라를 쓰고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돈을 받으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브랜치 SRP 다 그래요. 경리나라 다 그렇습니다. 돈 한 푼도 안 줍니다. 단지 그걸 갖다가 기업이 사용하면 그 중에서 한 10% 정도를 갖다가 그냥 매출의 10% 정도를 던져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급결제 인프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냐면 우리는 웨캐시 그룹이 대한민국 기업 인터넷 뱅킹의 70~80%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웨캐시는 믿을 수 있지만 딴 데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보안이나 사고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시스템 다 구축했는데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쓰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 금융기관에서 보험, 증권사, 뭐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뭐 몇십 조 운영하는데 그 증권 데이터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어디 쏘겠습니까? 국군에서 매일 그 보고받아요. 그런 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팩스로 맨날 받아야죠.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법인카드로 카드 딱 끊으면요. 바로 우리 그 비즈플레이어 데이터 바로 옵니다. 그래서 바로 영수증 실해야죠. 그죠?
19개 카드사에서 대형 카드사 8개는 처음부터 넘버 1부터 8위까지는 다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는 이틀 지나면 다 와요. 이 결제 인프라, 이 정보 인프라를 가진 웨캐시 그룹이에요. 어느 금융기관도 연계 가능합니다. 지금 뭐 몇 개 안 돼 있습니다. 수협하고 제주은행 몇 개 있는데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 가서 서비스 못 하는 겁니다. 가서 하자만 하는 겁니다. 워낙 뭐 지금 웨캐시 쪽에서 너무 많은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가서 하자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업 인터넷 뱅킹 70%에서 성공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메인 피테크 성공 경험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산업 보시면요. 세계 산업 똑같아요. 금융이 30입니다. 오늘 스틱이 오시는데 스틱 포함해가지고 30%가 금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이 30%입니다. 440조 예산 쓰는 거지 않습니까? 30 있고 기업이 40%입니다. 요 334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막히면 이제 동맥경화 일으키고 뭐 IMF 사건 일으키기 나죠, 그죠?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면서 여러분들 가서 뭐 편의점 가서 뭐 먹기도 하고 뭐 삼겹살도 구워 먹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뭐냐 이 돈 돼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웨캐시 그룹이 대외 금융망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걸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산업에.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웨캐시 솔루션으로 돈을 안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빼고는 다 나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요번에 간제페이 신문에 나왔죠? 그죠? 간제페이가 아니고 뭐 서울페이. 그건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직원을 파견시킨 사람이 그 기획한 거예요. 이혁이라고. 서울시 빼고는 다 웨캐시 솔루션에 돈 나옵니다. 대한민국 연구기관 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디서 나갑니까? 연구기관에. 그 웨캐시 거에서 나가는 겁니다. 공공 가지고 있죠. 그죠? 기업 쪽에 약간 ERP 제가 다 대한민국 기업 쪽에 ERP ERP 안 쓰고 있는 데 없잖아요. 그죠? 좀 소기업 말고 그 ERP 다 연결되는 허브를 웨캐시 그룹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웨캐시입니다. 독보적인 자금 관리 서비스인데 25% 지금 마켓 시어 했는데 나머지 75%는 그냥 들어오면 그냥 먹으면 되는 데입니다. 올해 이때 자금관리 800개 대기업이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저는 통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찰은 우리 회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4차 산업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통찰 가진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금융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거는 안 가진 사람들이 통찰하는 거예요. 4차 산업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창의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거 막 개발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기존 서비스 자체가 너무나 좋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단지 거기서 창의가 아니고 조금만 발견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객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이님들하고 KSF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고객 만나면서 고객 얘기 잘 들어보시면 거기서 많은 걸 발견해요. 그걸 갖다가 그냥 시장에서 이런 거 원한다고 그냥 툭툭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창의 필요 없고 저는 발견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열정도 뭐 동그라미 해놨는데 여러분 열정 필요 없습니다. 열정은 저같이 미친놈 100명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중에 10년 안에 나 웨캐시 경영자가 될 거야. 나 사장이 될 거야. 라는 사람만 열정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슨 직원들이 뭐 월급이 얼마 주지도 않는데 왜 자꾸 막 열정 이야기해. 열정은 여러분들 열정 안 해도 됩니다.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주 52시간이 아니고 주 40시간만 제발 일해 주세요. 제 생각입니다. 주 40시간도 안 하잖아. 맨날 카페 가서 놀고 또 지각하고 퇴근 빨리 하고. 우리가 발견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확신 가져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본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겁니다. 이거 골치 아프게 새로운 비즈니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나쁜 상품을 팔아가지고 벌면 안 됩니다. 좋은 상품 팔아서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그림 아세요? 이 누구세요? 김하중입니다. 제가 웨키시 그룹을 표현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습니다. 미녀는 괴로워의 사진인데, 웨키시 모델로 내가 김하중이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석진이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극중 김하중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기 있는 가수를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노래만 잘한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목소리 외에는 다 버렸다. 살 빼고 얼굴도 있는 옷 스타일도 바꿨다. 그 김하중은 완벽한 천상의 목소리와 더불어 누구에게나 너무나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다. 고객은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가 있는 오디오를 원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성형외과가 굉장히 잘 됐다는 이야기가 강남에 이제 이 영화 나오고 난 뒤에 이걸 웨키시 그룹은 괴로워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웨키시 그룹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고유 기술을 가졌다. 대기업 부르지 않고 국내 최고 회사를 꿈꾼다. 하지만 시장은 웨키시 그룹의 가치에 인색하다. 그런 웨키시 그룹이 바뀌었다. 고유 기술을 송곳처럼 만들고 핵심에는 다 버리고 시장의 인식도 바꿨다. 웨키시 그룹은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면 정말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가 됐다. 고객은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한다. 지난 2년간 웨키시 그룹을 지켜온 키워드입니다. 올 한해도 이거 지속적으로 가질 키워드입니다. 캄보디아 갔다가 2014년도, 15년도 이때 제가 백을 했습니다. 백을 해서 저는 작년 누구에게도 일하지만 작년 이때까지 작년 7월 말까지 웨키시 경영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웨키시의 상품이나 이런 것 갖다 건드리기 시작한 건 작년 8월달부터입니다. 웨키시 8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맡은 거는 비즈플레이 쿠폰이었습니다. 비즈플레이 쿠폰에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비즈플레이 쿠폰 직원이 있다면 그분들은 한 10분 이상 들었을 것 같아요. 10분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후이즈 커스터머는 한 10,000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집에 가면 누가 고객이냐를 갖다가 한 10번 했을 것 같아요. 또 술 먹으면 또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을 한 10번 했으니까 한 1,000번 술 먹다 보면 한 10,000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후이즈 커스터머를 갖다 몇 번 할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후이즈 커스터머를 갖다가 가장 잘 그거 보고 제가 영감을 받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여러분 아시죠? 홍준표가 작년 4월 8일 날 지지율이 몇 프로냐면 8%였어요. 한 달 뒤에 5월 9일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몇 프로냐면 24%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세요? 뉴스에? 자유한국당 돈 빌려가지고 500억 빌려가지고 15% 지지율을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부도가 된다는 이야기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자유한국당 요번에 망해라. 망해야 신보수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4%가 됐어요. 왜 24%가 된가 봅시다. 첫 번째,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주, 호남 안 가. 호남, 강주 안 가. 쟤들 내 고객 아니야. 1%도 안 된대. 왜 그거 가서 왜 그거 해? 그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강주, 호남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남 지역, 영남 사람들 중에서 강주, 호남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남이로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김진태 의원 아시죠? 태극기. 태극기 하면 김진태가 딱 생각나잖아요. 자유한국당 경선 전에 홍준표는 대놓고 김진태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저 발가락 떼만도 못한 놈이 어떻게 내하고 같이 경선을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거 들어보신 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경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선하면서 같이 TV 토론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김진태 의원님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김진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홍준표가 뭐 성격이 좋아가지고 김진태 굉장히 배려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김진태가 가진 태극기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야, 태극기 나 너희 팬이니까 내 너 마음 다 알아. 나 찍어. 대구 보문시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박근혜 80%만 나한테 밀어줘. 그럼 내가 돼. 난 너밖에 없어. 뭐 지역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대구 박근혜 지지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하고 나중에 TV 토론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잡발, 빨갱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품격이 없을까. 그리고 또 개그맨 같아. 많이 웃겨 또. 근데 잡발, 빨갱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국민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국민은 그냥 내팽개 쳤어요. 보수의 나이든 40대 이상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저 믿지 마. 저 빨갱이야. 그 사람들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고객이 한 28%쯤 돼요. 그러니까 90점을 받은 거 24%. 그래서 5월 10일 날 제가 비즈플레이 그 당시 지금도 대표이사고 대표이사니까 전체 회의를 합니다. 전직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지금 홍준표도 저렇게 자기 고객을 잘 아는데 너 고객 몰라? 내가 계속 고객적 커스터머로 이야기했잖아. 비즈플레이 고객이 누구야? 중견 대기업 CEO, CF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비즈플레이 화면 들어가면 왜 중소기업 그룹이나 뭐 회계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냐 이거지. 회계 없는 중견기업이 어디냐. 다 빼라. 송곳처럼 만들어라. 화면을 매장을 송곳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만 들어오게 하자. 남의 고객 필요 없다. 중소기업 고객 필요 없다. 개인 사업자 필요 없다. 우리 고객만 바라보자. 쿠폰?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아, 쿠폰 포탈 갖다가 이게 우리 이만큼 가지고 있어. 시장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우리 고객한테만 최선을 다해라. 우리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다. 우리 고객이 우리 물건 사가지고 우리한테 월급 주는 거다. 우리 고객만 쳐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의적 커스터머만 이야기합니다. 버리자 빼자 바꾸자는 뭐냐면 우리 고객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다 버려라. 제가 이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몇 개씩 비즈니스 5개 했어요. 갔다 오니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버려라. 버리고 한 군데 그냥 몰입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빼라. 안 쓰는 기능을 왜 자꾸 갖다 놓냐. 더하기 비즈니스 하지 마라. 무조건 빼라. 그리고 쓰는 기능은 이쁘게 만들어줘. 이쁘게. 편하게 만들어줘라. 이게 지난 2년간 계속적으로 나왔던 버리자 빼자 바꾸자입니다. 지금 계속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서비스나 마케팅 쪽에 있지만 본사 쪽에서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보는 검사에서 일하는 비즈니스를 버려라. 은행이 오전한 DNA를 버리고 수익이나 명분 없는 비즈니스 버려라. 우리 상품에서 복잡한 기능 버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기능 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도 버려라. 상품 매장을 고객이 보기 좋게 예쁘게 바꿔라.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꿔라.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자. 왜냐면 우리 삽질하는 거, 뭐 꽃게인질 하는 거로 다이아몬드 가공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바꿔야 됩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뭐 하는데 왜 쓸데없는 금 버리고 일단 영업 대표까지 뭘 물으면 주어가 은행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년 전에. SRP 올해 몇 개나 될 것 같아. 기업은행에서 이번에 뭐 KPI 빠져가지고 이 금융사업 왜 그래? 산업은행 계약이 늦었습니다. 저 대기업 부분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그 상무이사 바뀌었는데 그건 엔틱으로 오고 있습니다. 뭘 물으면요. 주어가 은행입니다. 결국 제가 그거 봤습니다. 은행이 우리의 생사 이탈권을 쥐고 있구나. 정말 또라이 같은 죄송한데 실제 있었던 겁니다.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몇 개씩 주길래 들면
야, 그 상당히 사부분이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대하면 은행 이야기하면 하여튼 막 아예 못하게 해요. 은행 이야기 하지 마라. 왜 고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은행 이야기를 하냐? 은행이 고객한테 외면받는 상품을 제공하는 웹캐시를 그냥 놔둘 거 같냐? 무조건 죽인다. 딴 데 하고 간다. 우리 실리겠다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무조건 죽인다. 우리는 우리 고객이 우리 상품 잘 써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은행도 우리 거 팔아준다. 왜 그걸 모르냐? 왜 여러분 자꾸 은행만 바라보냐? 고객 바라봐야 되는데 고객은 보니까 우리 BSF나 EM들한테 맡겨놓고 경영진은 다 딴 거 쳐다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웹캐시 그룹 사업 비즈니스가 웹캐시 쿠폰 비즈플레이 있습니다. 웹캐시 넘버원짜리 되게 많아요.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런 키워드 가지고 있습니다. 쿠콘도 이런 키워드 가지고 있어요. 쿠콘은 뭐 더 거대합니다. 해외까지 확산할 수 있는 이번에 그 아키텍처 새로 개발돼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즈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이제 지원 그룹들이 있습니다. 쿠콘 변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변신 막바지에 왔다 생각해도 좀 좋습니다. 2년 반 전에 쿠콘 어땠습니까? 3년 전에 쿠콘? 3년에 쿠콘 비즈플레이를 비즈정보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쿠콘 직원들이 항상 기한세 쓰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 쿠콘은 웹캐시에서 스피드아웃된 사내 벤처로 출발한 뭐 기업으로서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웹캐시 쿠콘이 회사 소개할 때 웹캐시라는 이름 들어가면 하여튼 막 박살내겠다. 빼라, 전부 다. 쿠콘은 쿠콘이다. 아마 3년 안에 쿠콘이라는 데서 사업 소개할 때 아, 쿠콘을 강기사로 둔 웹캐시다 이렇게 할 거다. 그만큼 쿠콘은 엄청난 걸 지고 있다. 그래서 보수기다. 경영자가 쿠콘의 다이아몬드를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봤습니다. 고객도 쿠콘을 몰랐어요. 다이아몬드를. 제발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올리자. 라고 만든 게 쿠콘 단넷입니다. 올려져 있습니다. 고객들 뭐 계속 들어옵니다. 또 하나 바꿉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우리 박성용 성무 같은 사람을 갖다가 뺍니다. 빼가지고 사업주로 바꿉니다. 또 하나 쿠폰 단넷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은 쳐다보고 있는데 경제가 그걸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데백화점 매장에 뭘 종이 이렇게 뭐 휴지 떨어뜨리고 있고 그러면 누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줄 것 같아요. 직원들 안 줘요. 그 자기 일 아닌데 업무 분쟁이 없잖아. 종이 주는 거 없잖아. 그래? 하지만 경제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장을 고객의 입장에서 빙의해서 이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객이 찾는 걸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고객에 맞춰서 매장을 바꿔야 되고 상품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쿠폰 열심히 변신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즈플레이도 2년 전에 비즈플레이 한 달에 2억 5천씩 났어요. 마이너스 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그 비즈니스 앱스토어라고 이렇게 막 뭐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뭐 호텔 잡아가지고 그때 뭐 때리고 이랬는데 결과는 2억 5천씩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배 난파 침몰 직전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었어요. 한 앱 50개 상품이 있는데 50개 상품을 갖다가 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살려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경비 지출 앱 하나만 놔두고. 그래서 비즈플레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 50명이 앱 50개를 담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앱 하나로 몰아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건 대한민국 넘버원이 된다. 세계 최대 넘버원이 된다. 다 모아라. 그래서 중견 대기업이 하루에 3-4개씩 지금 가입하게 돼 있는 비즈니스로 지금 바뀌신 겁니다. 올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비즈플레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적자에 사는 사장이 아니다. 대우받으려 하지 마라. 이문도 아니다. 웹캐시 작년 이맘때부터 웹캐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SI 문제가 있었어요. SI 버렸습니다.
버리는데 SI는 수익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웨캐시 그룹에 제가 검사를 보고 내가 할 일, 돈도 없고 이러니까 뭐 트럭도 없고 뭐 이거 포크레인도 없고 창고도 없다 보니까 뭐 했겠습니까? 남의 집 가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SI가 남의 회사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청춘을 바친 이 옛날 오래된 원년 멤버들이 다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이 웨캐시를 먹여 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 나갔다 다시 돌아오면 회사가 났습니다. 생소합니다. 그 기존에 SI 할 때는요, 위에서 막 뭐 시키잖아요. 시키는 거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돌아오면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 그냥 책상에 가만 앉아 있어.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인터넷을 보다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요. 왜 우리 직원들이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웨캐시 그룹을 이끌어오는 우리 직원들이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그게 무슨 비즈니스냐? SI 비즈니스다. 그래서 SI 비즈니스 작년 11월 달에 대놓고 그냥 버린 겁니다. 안 하겠다, 앞으로. 앞으로 경쟁하는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웨캐시 빼고 경쟁해라. 지금도 할 수 없이 수익을 주는 데는 뭐 고객 관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수익도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SI DNA에서 가장 나쁜 게 이거였습니다. SI는 뭐냐면 막 따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뭐 줄 것처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고 나면 출구부터 찾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면 빨리 끝내야 되고 개발 빨리 해야 돼요. 검수 받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빨리 못 나잖아요. 빨리빨리. 우리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또 검토하고 기획하고 다시 보고 시장 분석하고 또 검토하고 화면 설계 몇 번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 나가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품이 개판처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 나이 지금 57세입니다. 아직도 상품 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쿠폰이나 비즈플레이 오면 상품 화면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가져오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가져오면 정말 한 100점 만점에 한 8점짜리 가져와요. 정말 나 너무하다 너거 보냅니다. 그럼 한 18점짜리 가져와. 너무하다 그러면 한 30몇 점짜리 가져와요. 정말 화면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한 7, 80점짜리 가져와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분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57세다. 여러분 당신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지 않느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오지 왜 저렇게 가져왔냐. 내가 당신보다 뭘 알겠냐.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삽질하다가 이제 이게 다른 데 가고 있으니까. 그죠? 하여튼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을 보고 저 웨캐시 최고 캐시플로우인 중소기업 부분이 몰락이 있습니다. 작년. 몰락되면서 가장 큰 쇼크 받은 게 뭐냐면 8월 달에 처음으로 경영 포럼의 자료를 보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부분에 한 달에 400개씩 감사하고 있는데 파란불로 갖다 놔요. 성장성을. 그리고 뭐 상품 파란 걸로 갖다 놔요. 저 상품 아키텍처 전문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핀테크 아키텍처는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SRP 3.0을 나간다고 봤는데 그 아키텍처 그 그림 중에서 내가 아는 용어는 몇 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AI, 로봇 어드바이저,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뺐어요. 내가 맡을 테니까, 윤사님 당신 기술은 내가 맡을 테니까, 그 두 명은 빼라. 중소기업 부문장을 뺐습니다. 개발센터장을 뺐어요. 두 사람 뺐습니다. 빼고 작년 8월 달부터 만든 게 갱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웨캐시 그룹은요, 갱리나라는 그 거대한 상품, 물론 비즈플레이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걸 갖다가 5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 갱리나라는 그 큰 사스 클라우드 시스템을 어떻게 5개월 만에 가능하냐 이거지. 웨캐시 그룹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업 인터넷 뱅킹을 갖다가 누구보다 막 손 주무듯이 만드는 이 회사. 금융을 연결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 비즈플레이에서 막
한 몇백을 갖다 쏟아부은 회사. 그러니까 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케시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홍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홍보 뭐 하석진 광고도 나오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바뀐 1년 전에 웨케시는 홍보라는 거 없었습니다. 상품팀도 없었어요. 지금 뭐 저 본사 저 앞 맞은편에 가면 사무실 좋지 않습니까? 그 부문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 메뚜기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랬다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관리 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 레벨로 지금 홍보 이런 것도 다 바뀌었다고. 좋은 상품은 가격 정책이 명확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이 돼야 되고 심플하지만 없어도 안 될 송곳 같은 상품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품만 만듭니다. 해외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이 돼야 되고 그 상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상품을 사랑해야 돼요.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만든 상품이 됩니다. 팜플렛이나 이런 이 포장 중요합니다. 우리 라면 하나 살 때도 포장 이쁜 거 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포장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경영진이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이 포장 보고 글자 넣고 글자 빼고 뭐 이런 데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 그 웨케시 그룹은 뭐냐면, 야, 우리 뭐 기술만 좋으면 됐지. 우리 뭐 누가 따라해. 우리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포장 좋아야 됩니다. 고객 서비스 멘트 좋아야 됩니다. 그 멘트 개발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 상품입니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은 상품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팔지 않는 상품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비즈플레이 들어가시면 스토어라는 게 있죠? 보셨죠? 비즈플레이 첫 화면에. 여러분 맨날 쓰잖아. 그지? 스토어에 들어가면 오늘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예전에는 스토어였는데 스토어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스토어는 진짜 고객이 찾는 상품을 올려놨습니다. 8개. 스토리지는 기존에 50개가 있어요. 창고입니다. 우리가 그 백화점 매장에 갔는데 구두 사러 가면 이랬잖아요. 매장에는 이쁜 거 갖다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칠수 없냐 물어보면 그 직원이 가서 창고에 가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은 창고 상품이라는 겁니다. 고객한테 창고에 들어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스토리지는 아마 다음 달에 막혀 있을 겁니다. 창고는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객 소통 체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객은 우리에게 항상 성공의 신호와 실패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성공의 신호를 실행하면 성공하고 실패의 신호를 무시하면 실패한다. 나쁜 상품이잖아요. 가격이 고객마다 수수료로 바뀌는 상품이고 땡처리하는 상품, 한문 쓰고 버리는 상품, 이런 게 나쁜 상품입니다. 상품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 상품 만들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다음에 인사 쪽에 뭐 하면 저는 상품에 열정이 없으니까 딴 데 보내주십시오 라는 게 맞습니다.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상품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 헬스장 안 가보셨죠? 가본 사람 있습니까? 헬스장 제가 만들고 나서요. 샤워룸에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날 첫날 오픈할 때 다 버렸어요. 버리고 다이슨 그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제가 다시 비쳤습니다. 요 이유가 뭐냐면 명품을 만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머리에, 명품 머리에 어떻게 저런 쓰레기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게 할 수 있냐라는. 그래서 그날 명품 드라이기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은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명품을 만드는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저런 거로 19,800원짜리로 말릴 수 있냐는 거지. 명품 헤어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저거 주면 꼭 우리 직원들이 명품 만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명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웨케시 그 상품 중에서 6개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비즈플레이스 제공되는 것도 브랜치, 인하우스, 쿠코킹이나 GMB365. 여러분 중에 이것 중에서 상품으로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것 같아요? 어느 게 제일 상품 같아요? 상품이 아닌 거 어느 것 같아요? 쿠콘하고 비즈플레이는 상품이에요? 예, 상품. 쿠콘이니까. GMBS 365나 이런 거는 그 상품에 대한 폐지. 상품이, 야, 너 상품 어디냐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고객 후기도 막 그래요. 그죠? 쿠폰도 그러고 뭐 경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브랜치, 그 잘 나가는 브랜치가 상품 홈페이지
홈페이지 하나 없는 겁니다. 상품 소개서 하나 없는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하우스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잘 나가는 인하우스가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인하우스는요 건보에서도 쓰고 육군 본부 어디가 계룡대 그것도 우리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쓰고 뭐 다 씁니다. 그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없어. 해봤다는 거야. 그 상품 아닙니다, 그죠? 그 마인드를 갖다가 비치해놓고 가져가는 마인드로 바꾸자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자기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장을 매일 쳐다봐야 됩니다. 고객과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어떻더라고 이 후기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품 요구하면 변명도 한번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상품입니다. 상품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우리 SI 비즈니스 안 하잖아요, 그죠? 노가다 비즈니스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그 매장에 종이 하나 떨어졌고 누가 욕하고 가고 이러면 그냥 와서 그 상품증을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플로란 여러 도구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솔선수범 해 주셔야 돼요. 오늘자로 이제 이 페이퍼는 제 게시판에 나중에 올릴 거니까 요 한 장은 다시 한번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객이 좋은 상품 어떻게 파냐면요. 고객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상품을 알리는데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경영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을 더 좋게 알릴까? 그게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려야 된다. 막 제가 이걸 알려야 되는 걸 갖다가 막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말이 표현이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알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알려야 되고 하여튼 남의 힘을 빌려서도 알려야 되고 은행을 통해서 알려야 되고 돈을 써서라도 알려야 된다. 먼저 알려야 된다. 상품이 아닌 것은 알리면 안 됩니다. 상품인 것은 알리라.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알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찾아온 고객이 사게 만들어야 돼요.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상품이 고객이 사갈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백화점 온 매장에 갔는데 지금 여름인데 겨울 뭐 트롯을 갖다 놓으면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사간다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고객이 잘 사는 상품 갖다가 좋은 자리에 배치해야 돼요. 그죠? 많이 나가면 매출이 시장 좋으니까 경영자가 매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오면 제일 홈페이지에 그냥 네이버가 뜨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는 자기 고객이 보는 페이지가 떠야 됩니다. 고객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고객이 가입하는 걸 다 오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시키고 우리가 고객한테 나가는 내용도 다 오픈시킵니다. 상품 개선했으면 고객한테 보고합니다. 지금 경리나라 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비즈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고합니다. 소통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고객이 사용하는 상품을 갖다가 또 고객이 또 사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고객 취향에 맞게 이거는 후기적 커스텀입니다. 경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나 경리가 고객이니까 그에 맞게끔 돼야 되고 비즈플레이는 중견 대기업이니까 그에 맞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찾아온 고객이 팔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객이 사고 싶어. 이뻐. 점원한테 물었어. 얼마예요? 점원 이야기합니다. 그 가격표 보면 있잖아요. 가격표 보세요. 점원이 팔 생각이 없어요. 왜 팔 생각 없냐? 저 물건을 팔아봤자 내 월급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 없죠. 제 팔게 만들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점원이 팔고 싶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걸 하나 팔면 나한테 얼마 떨어져. 담은 10,000원이나 떨어져. 그럼 최선을 다해서 팔겠죠, 그죠? 피지플레이 요번에 가격 정지 다 바뀝니다. PSF들이 아마 팔고 싶을 겁니다. 가입비 한 300만 원 받으면 한 240만 원 줘요. 대기 부분에. 웨케시 그룹의 상품은 이때까지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지금 파는 것 같아요. 마케팅 재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가입비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GMBS 365 이제
가입비가 무료였는데 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가입비가. 지난 1년 동안 한 두세 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아마 올해 한 달에 한 두세 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팔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팔고 싶을 것 같아. 우리 PSF들이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야, 저거 한 빨면 내가 요번 휴가 때 가가지고 뭐 삼겹살을 한 번 더 꾸밀 수 있는데 이게 된다고. 지금 그 마케팅 조직은 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팔게 만들어야 된다. 상품에 팔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이 있어야 된다. 우리 고객은 거지 아닙니다. 기업 고객은 거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고객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데 더 많아요. 그분들은 서비스를 원하는 겁니다. 명품 서비스를 원하고 명품 상품을 원하는 거지 값싼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는 공짜 준다고 많이 파는 거 아닙니다. 가격을 제대로 받고 잘 서비스 해주고 그게 이름이 나야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고객에게 팔게 만들어야 된다. 제휴 파트너, 협력 파트너사, 우리 은행들이 팔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ERP사들이 우리 제품 팔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팔고 싶어야 되고.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이트에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경쟁자가 남이 보는 건설을 안 쳐다보기 시작했다. 부분장이 관련 상품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연구개발팀이 CRMS 원가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 CRMS라는 건 원가 시스템입니다. 연구소는 원가 시스템 쳐다보지 말고 연구개발을 해라. 경제가 우리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고민한다. 제법 사이트가 고급화되어 간다. 고객을 쳐다보는 횟수가 은행을 쳐다보는 횟수보다 많아지고 있다. 홍보 사이트가 없던 사업 부문의 홍보 사이트를 고민하고 있다. 각 그룹 관계사마다 상품팀이 있다. 상품의 기획 설계 시간이 점점 늘어간다. 각 그룹 관계사마다 홍보가 늘고 있다. 은행을 쳐다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CRMS의 각 상품 사업 내용이 현실화되어 미래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임직원이 점점 더 잘 알고 있다.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회사는 또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입니다. 앞으로 웨케시 그룹은 공채 말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젊은 피가 수혈될 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개발자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다시 스카우트 많이 들어갑니다. 자격증 수당 이런 거 철폐시킬 겁니다. 저 필요 없습니다. 시장과 고객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책으로 배우는 게 필요 없습니다. 전 그룹 사이트는 연봉제로 다 들어갑니다. 또 여기는 좀 마케팅 쪽이 많으니까 기존의 일반 그 개발 상품 쪽은 뭐냐면 기본 연봉 플러스 특근 플러스 영양급입니다. 마케팅 쪽은 뭐냐면 기본 연봉 KPI 성과 수당입니다. 뭐 1년 안에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PSF나 EM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임원급에서 영향이 되지 않는 사람 전문용어로 양성하시기 뺄 겁니다. 직원 출신의 경제가 돼야 됩니다. 학력 차별 7배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교육을 할 겁니다. 자네 운의 교육을.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지금 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마스터 제도가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스터 제도 때문에 이제 그 카페에서 다 모든 게 무료고 점심값도 무료고 뭐 같이 가는 사람도 무료고 뭐 그렇습니다. 기술 이사 제도 이번에 만들어져 가지고 기술자들이 코딩 잘하고 자기 업무 하나만 잘하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 임원은 막 되게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그 치열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기술만 잘 가지면 임원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저희가 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많습니다. 특히 여기 소아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호 기업입니다. 제일 처음 저희가 연을 맺어가지고 2001년도인가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지원 여러분들 그 전 이하 끝에는 다 기부합니다. 우리가 1호 기업인데 지금 한 200 몇 개가 지금 기업이 다 그 뒤에 들어왔어요. 한 8,000명의 소아암 가진 어린이들이 수술을 했어요. 뭐 그런 거 우리가 HRD 센터에 캄보디아에 매년 80명씩 이렇게 교육시키는 제도 다 이런 게 뭐냐면 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다가 적선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공헌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서 많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을 하겠습니다.
뭐 회식 문화도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화 이런 거 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아주 좋게 좀 바꿔 나갑시다. 동호회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호회 가입하신 분 있습니까? 아, 가입하신 분. 잘 돼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동호회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한 20몇 개 있는데 10몇 개는 잘 돼. 근데 한 10개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동호회 가입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 좋은 그 팁을 하나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바꿔보세요. 제 말대로 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안 되는 동호회에 그 좋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회장을 바꾸면 돼요. 진짜요. 그래도 안 된다. 바뀐 회장을 바꾸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냐면 그 동호회를 지키고 열정 있고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면 돼요. 꼭 한번 그렇게 보세요. 네. 룰과 가이드 문화입니다. 룰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문화입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 40시간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 36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 4시간 동안 회사를 바라보면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퇴근 빨리 한다고 야단치지 않을 테니까 가서 오늘 내가 한 30분 못 치웠지. 회사를 바라보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회사 경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룰을 벗어나는 것은 매니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협력업체로부터 식사나 주류 접대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절대 우리 협력업체들한테 하나도 얻어먹으면 접대 받으면 안 됩니다. 뭐 간단한 전심 이것도 안 됩니다. 사주십시오. 그분들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회사한테 더 좋은 뭐 솔루션도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꼭 사주세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룰입니다. 가이드는 뭐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월요일날 자기 청소 한번 하자. 책상 한번 닦자.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먼지 수룩히 앉은 데서 일하지 말고 그냥 한번 스커스 닦아주고 일하자. 금요일날 퇴근할 때는 그냥 그 사물함에 가지고 있는 자기 사물 그냥 갖다 놓자.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잡상인 들어오면 잡상인 들어온 사람을 맡게 하는 그 롤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방해되니까 솔선수범해가지고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됩니다. 복장 되도록이면 좀 단정하게, 그죠? 뭐 이런 겁니다. 슬리퍼 질질 끄고 다니지 마세요. 다니더라도 슬리퍼 있지 않습니까? 좀 품격 있는 슬리퍼로 합시다. 한 2, 3만원짜리. 1,000원, 2,000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거 한 10몇 년째 신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한 2만 원 이상 되는 슬리퍼로. 품격 있는 슬리퍼로. 이런 게 가야 됩니다. 탁월한 업무 역량을 가진 경영진입니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경영진이고 직원에게 인기보다 존경을 받는 경영진입니다. 직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화하는 경영진입니다. 회사의 꿈과 비전을 직원과 공유하여 만들어가는 경영진이 되고 직원에게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영진입니다. 회사의 성장에 솔선수범하는 경영진입니다. 직원이 만든 회사 지시 작산을 잘 지키는 경영진입니다. 인프라를 중요시하는 경영진입니다. 나쁜 경영진은 직원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경영진은 나쁜 경영진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지 않은 경영진, 직원의 역량보다 수익이 우선인 경영진, 좋은 직원과 나쁜 직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영진, 회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영진, 직원을 관리하고 시키려고만 하는 경영진. 저희 뭐 지금 부문별로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문장입니다. 뭐 비즈플레이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제 밑에 한 6, 70명 있습니다. 할수 솔선수범해야 돼요. 뭐 대기업 부문에 뭐 우리 6, 7명 해도 한 4분보다 더 작잖아요, 그죠? 그걸 뭐 내가 10kg 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경영진, 남의 본 검사만 쳐다보는 경영진, 이 나쁜 경영진입니다. 좋은 직원은 뭐냐면 회사와 자기 업무의
로열티와 자부심이 있는 직원입니다. 이왕 하는 일 좀 에너지 넘치게 하자. 자기 역량을 회사의 업무에 충분히 발휘하는 직원이어야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50이라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50이라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50만큼 해야 되고 50에서 뭐 한 60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 100을 가졌으니까 쟤는 60밖에 안 하는데 난 80 하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100을 하셔야 됩니다. 역량에 따른 차별화는 급여 연봉으로 차별을 시키겠습니다. 후배 직원에게 모범이 되는 직원, 성과급이나 역량급을 많이 받아가시 노력하는 직원이 좋은 직원이에요.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가정에 많이 보태어 주십시오.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직원이고 벤치마킹을 생활하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는 직원,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최선을 다하는 직원, 웨키시 그룹 문화를 지켜나가는 직원, 좋은 직원입니다. 매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직원, 나쁜 직원이죠, 그죠? 룰과 가이드를 무시하는 직원, 소극적이고 불평불만 많은 직원도 좀 나쁜 직원인 것 같고, 점심시간에 직원에게 술 권하는 상사, 이거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이거 노가다 일 아니거든요. 제발 점심시간에 술 먹지 마세요. 먹고 싶으면 혼자 편의점 가서 먹고 같이 먹지 마세요. 그 밑에 직원한테 뭐 이렇게 야 먹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협력업체에 식사 적대 받는 직원, 복장이 불량한 직원. 아까 얘한테 질질 끄는 슬리퍼 이거 좀 바꿉시다. 슬리퍼를 갖다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맙시다. 고객 의견을 무시하는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쁜 직원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회사가 가진 명확한 꿈과 비전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봐도 부러워하는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명확한 꿈과 비전을 직원들과 항상 공유하겠습니다. 직원의 미래를 고민하는 경영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이 되어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영진은 해임시키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나쁜 경영진은 해임시키겠습니다. 회사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하지 않은 경영진은 해임시키겠습니다. 회사의 수익 일부를 사이에 항상 공헌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하도록 성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웨케시 우리 사주 받으셨죠, 그죠? 받았습니까? 그 쿠폰 비즈플랜 아마 그 쿠폰 내년도 상장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1년 전에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년 초에 쿠폰 주식을 갖다가 웨케시 우리 사주 받은 사람 외의 직원은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웨케시 중에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사람은 뺍니다. 뒤에 그 웨케시 공채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우리 사주와 조금 틀린 입장에서 저희가 제공할 건데, 우리 사주는 웨케시 상장하고 나면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케시나 쿠팡이나 비즈플레이는 불합식성 있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올해가 낫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낫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점점 많아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가치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사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 우리 사주 주식은 절대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주식이 될 겁니다. 제가 이게 공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나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나눠주는 주식은 팔지 말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갔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성공한 셀러리티 직원들이 다 어디 있으냐니까 삼성전자 출신이더라고. 삼성전자하고 SDS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제가 입사할 때 막 성장할 때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한 15억, 20억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약속드린 건 뭐냐면 우리 회사는 무조건 성장한다. 제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리뉴얼부터 시작해 복지부터 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체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에 주시면 꼭 보관하고 있다가 병주야 팔지 말고
2020년도에 되면 국내 넘버원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이 됩니다. 오늘 그 소프트웨어 가보신 분 있지만 지금은 한컴, 웨캐시, 도전 이렇게 있는데 아마 2020년도 되면 그 위치가 많이 틀려질 겁니다. 국내 최고 사회복지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그룹 시가총액이 1조 달성됩니다. 2020년에는 매년 그룹 시가총액이 1조씩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믿으세요? 잘 안 믿는 말이다. 2020년도에 간단합니다. 격리나라 7만 개 가능할 것 같아요. 김희세명 팀장?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가 15,000개 정도 될 거니까 내년에는 2만 개 이상 할 수 있는 터전을 극장 광고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TV 광고 플러스. 대기업 공공부문 매년 10% 이상씩 영업이 증가해 왔습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있어요? 네. 10% 이상 올해 되죠? 예. 내년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충분하니까. 쿠폰 영업이익이 올해 50억이에요. 합병해야지 50억인데 한 3년 뒤에 100억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뷰즈플레이 제가 대표이사니까 이야기하는데 뷰즈플레이는 중견 대기업이 작년에 300개고 올해 1000개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3000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조짜리 회사입니다. 1조짜리. 3, 4 합친 금액이. 매년 1조가 증가하는 건 뭐냐면 매년 격리나라가 한 3만 개씩 올라가면 됩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지금처럼 일하시면 됩니다. 쿠콘 그때 되면 해외 부분인데 며칠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한 100억씩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매년. 뷰즈플레이 뭐 한 100억씩 그대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매출 100억씩 올리는데 저 정도면 연간 1조씩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아바 노래 한 곡 선물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